오셨나요? 안녕하세요, 티모님들. 티끌 모아 한솔입니다. 며칠 전 제 다큐멘터리 리액션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. 오늘은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이 집에 대한 영상입니다. 지난번 티모님이 질문해 주신 대로 이 집을 고른 이유와 집을 저렴하게 꾸미는 저만의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이 집을 고른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,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 조건만 맞으면 다른 건 포기가 가능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몇 가지 우선순위를 두었어요. 가격, 위치, 채광, 이 세 가지입니다. 저한테는 가격이 제일 1순위 중요했고 위치나 채광도 중요했어요. 제가 포기한 것은 새 건물, 뭔가 새거 이런 거는 포기했어요. 오래된 집이고요.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좋은 집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10만 원이 높더라고요. 저만 그런가요? 그래도 이 집은 가격에 비해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서 바로 계약을 했고,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회사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이 가능했어요. 회사 근처에 살면 월세 10만 원, 20만 원 더 비싸져서 그러지 못했지만 자전거로 출퇴근 가능하다는 것이 교통비 아끼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두 번째, 보증금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고 월세가 저렴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번화가랑 가까웠어요. 제가 서울에서 좋아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랑도 가까워서 메리트가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창이 크다. 식물을 키우고 싶었고, 예전 집이 북향이라 너무 우중충한 느낌이 싫어서 좀 창이 큰 것도 좋았고, 동향이라서 지난번 집보다는 빛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다섯 번째로 벽을 하얗게 도배해 준다고 해서, 영상을 찍어 올려야 되다 보니까 벽이 하얀 게 좋았는데 주인분께서 도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좋았습니다. 이렇게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집이었어요. 그러나 모든 집이 그러하듯이 단점이 없을 수가 없겠죠. 일단 세면대가 없고 주방 후드가 없어요. 생각보다 세면대 없는 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후드가 없으니까 냄새나는 요리하기도 좀 그렇고, 또 여름에 덥더라고요. 근데 너무 낡은 에어컨과 세탁기, 하지만 잘 돌아가긴 해요. 그리고 방음이 부족한 것도 단점이에요. 그런데 뭐 이 단점 정도는 가볍게 없애줄 만큼 앞에 말씀드렸던 좋았던 이유가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좋은 집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집을 구할 때도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고, 가격면이 포기하기 어렵다면 다른 면을 조금 포기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집을 저렴하게 꾸민 저만의 비법은요, 커튼. 예전 집에서 소파 커버로 쓰려고 천을 떼어다가 만들었는데 이사 온 집에서는 소파가 없어서 커튼으로 활용했습니다. 천은 방산시장에서 샀고요.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고 샀습니다. 크기는 6마에서 8마 정도고요. 천이 두꺼워서 25,000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. 고리랑 집게는 생활용품점에서 샀고 2-3,000원 정도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커튼을 단 이유는, 이사를 많이 다녀본 분은 아시겠죠? 이사를 많이 다녀본 분은 아시겠지만 집마다 창문 크기도 다르고 막 다 달라요. 그래서 이사를 갈 때마다 커튼을 사야 하는데, 뭔가 깔끔한 원룸은 이미 커튼이 달려있거나 블라인드가 있어서 괜찮지만 항상 제가 원하는 가격대의 집은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새 거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천으로 바꾸었습니다. 또 어떤 집에 가면 창이 작으면 천을 자르면 되고, 또 창이 큰 집에 가면 또 기워서 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사할 때 제거하기 쉽게 고리와 집게로 고정해 둔 건데요. 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쉽게 떼어져서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죠. 못을 박는 것도 아니니까요. 공간 분리하기. 원룸 대부분이 공간 분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. 특히 주방과 침실 공간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저는 주방과 침실 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집에 왔을 때도 이렇게 조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. 처음 집을 봤을 때는 여기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사하고 보니까 문이 없더라고요. 제 착각이었어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쓰던 모시이불이 있는데 이거를 공간 분리를 위해서 발 형식으로 쳐놨고요. 이것도 커튼이랑 비슷한 형식이고 어차피 주방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방이 공간이 너무 크다면 공간을 조금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중고거래로 돈 아끼기. 급한 물건이 아니면 중고거래를 통해 가구를 사고 팔면 좋습니다.
추천해드릴 앱이 있는데 바로 당근마켓이에요. 저는 이 앱으로 팔기도 해보고 사기도 했는데, 판 것은 예전 집에 있을 때 사용하던 책상이랑 커튼봉 이런 거 팔았고, 산 거는 무드 등을 샀어요. 당근마켓은 제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제 글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가구나 좀 무거운 물건들을 팔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책상을 팔았을 때 대부분 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높은 것 같았고, 자가용들이 다 있으셔서 거래하기가 좋았습니다. 뭔가 팔 때는 제 집 근처로 와달라고 했는데 다들 와주시더라고요. 저도 당근마켓에서 팔기는 해봤는데 구매는 이번 집 이사와서 처음 해봤거든요. 그래서 버스 한 번에 가는 위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무드등이 예쁘고 또 15,000원이라 저렴해서 가게 됐는데 진짜 완전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물건을 팔거나 이사 온 뒤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중고 거래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저의 비법입니다. 가구를 사야 한다면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, 특히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는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웬만한 가구들은 중고 거래도 좋았지만 오늘의 집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. 제 침대나 이 벤치, 탁자 등을 구매를 했는데 어쩔 때는 브랜드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오늘의 집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 자주 샀고요. 오늘의 집은 후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사려는 물건의 어느 점이 장점이고 또 어느 점이 단점인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. 오늘의 집을 보면서 또 인테리어도 조금씩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가구를 본 다음 소셜 커머스에서 더 저렴하게 팔고 있진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. 어떤 한 곳을 믿지 마시고 늘 의심해서 또 의심해서 더 저렴한 것이 있나 검색하고 또 검색해서 최적의 가격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티모님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았는데요. 여러분께 유익했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보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